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19,000달러대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장에 비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줄은 듯 보이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죠. 11,000달러대에서 근 한 달 만에 현재의 가격에 도달을 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는 BTC 거래 규모가 작년 대비 6배 증가를 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의 트위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1거래액 기준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하며 총 거래량은 같은 기간 6배가 증가를 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건수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추가 매수를 할 경우 한 번에 매수가 되지 않기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승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한 임원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과 더불어 이더리움 또한 대등한 자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등한 자산 역량을 발휘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소넨샤인 전무 이사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과 대등한 수준의 자산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올해 디파이 열풍으로 이더리움 내재 가치가 주목을 받았고 이더리움에 확신하는 투자자가 증가를 했다.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듯 이더리움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 또한 늘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암호화폐 시장에는 디파이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이자 농사라고 불리우는 디파이 열풍에 힘입어 디파이 테마 토큰의 코인의 경우 엄청난 상승폭의 가격을 보였습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디파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보여주었었는데 비트맥스의 CEO 아서 헤이즈의 경우도 디파이 시장이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언급을 했을 정도로 디파이 시장의 미래가치 또한 높아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기에 리플사 또한 디파이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블록체인상의 브릿지 통화를 만들어 연결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디파이 시장의 경우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이자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며 다시금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디파이 시장이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디파이 시장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의 탄생으로 봐야 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언택트 사회에 돌입을 하며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테스트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 속 신흥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중앙정부들의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영국 은행 총재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 CEO와의 비트코인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7.4조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와 함께 비트코인 검색 60만 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CEO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매료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에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언급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CEO의 경우는 시장에 디지털 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 기반 자산의 보유자들의 미국 달러의 필요성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하다 느낄 것이다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을 조회한 60만 명이 비트코인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했다며 블랙록의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블랙록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글로벌적인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이죠. 여기 보시면 블랙록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적인 검색량이 60만에 도달을 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뱅가드, STT, 그리고 방금 언급한 블랙록입니다. 흔히 자산운용사, 글로벌 자산운용사라고 하면은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시대는 바뀌어갔죠. 여전히 글로벌적인 기업인 것은 맞지만 이제 이 세 곳에 위 세 곳에 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세 곳 중에서도 1위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전세계 1위라고 불리는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블랙록의 경우는 전세계 ETF 시장의 약 4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ETF계의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 펀드 자금 유입 금액 중 약 50%가 넘는 금액은 ETF를 통한 판매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만일 블랙록이 비트코인 매수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비트코인 ETF 또한 승인에 기대감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애플과 테슬라 주식을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현을 해낸 것인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렉스 글로벌은 애플, 테슬라 등 토큰화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비트렉스 글로벌이 나스닥 대표 기술주 토큰화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종목의 경우는 애플,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알리바바, 구글 등이라고 하는데요. 대형주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것들을 STO라 부르며 증권형 토큰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의 경우도 자사 주식을 STO로 내놓으며 굉장한 화제거리를 모았었는데 암호화폐 생태계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내뿜는 날이 슬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산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토큰화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며 실질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 대표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거대 쇼핑몰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거대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은 디지털 위안화로 구매가 이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중국 내 2위 온라인 유통업체가 CBDC 사용을 시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대기업 징동닷컴의 산하 핀테크 계열사인 징동 디지털 과학기술이 오늘 12월 말까지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해 디지털 위안화로 특정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징동 디지털 과학기술의 경우는 12월 11일 2천만 위안 상당의 디지털 현금권 10만 장을 발행해 주민들의 디지털 화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디지털 화폐의 테스트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시대에 살고 있죠. 문명이 탄생한 이래 2005년까지 개발되었던 데이터가 지금 현 시대에서는 단 이틀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90%는 근 5년간 만들어진 데이터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디지털 화폐의 보급과 그로 인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신흥 자산의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짧아야 10년 안에 디지털 화폐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욱 빠른 시기에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변화의 시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자금의 흐름을 잘 포착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부의 기회가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XRP의 경우 팔아제끼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참 많죠. 그중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케일럽의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루 만에 2,950만 개의 XRP를 매도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 제드 맥케일럽은 하루 만에 2,950만 XRP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TO인 제드 맥케일럽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XRP 보유량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12월 6일 단 하루 만에 2,950만 XRP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XRP의 가격을 600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화 약 177억 원가량을 판매한 것인데 제드 맥케일럽이 판매할 수 있는 XRP 개수가 놀랍게도 37억 개, 37억 개의 XRP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계속해서 판매를 하겠죠. 일각에서는 제드 맥케일럽의 판매가 XRP의 가격 덤핑에 크나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맥케일럽뿐 아니라 얼마 전 리플사가 주식을 매도한 머니그램의 경우도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으로 XRP를 받자마자 매도를 하여 현금으로 만든다 공식적으로 언급할 뿐 아니라 현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플 XRP 코인의 판매가 도움이 된다 언급을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XRP의 투자자분들은 내가 팔면 오를까 매수하면 떨어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정말 애증의 코인이라는 입지를 굳건하게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XRP 입지인데요. 수많은 XRP 홀더들의 피땀 눈물을 흘리게 만든 만큼 머지않은 시기 다가올 대상승장 XRP의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95포인트 대비 1포인트 내리며 9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됐지만 계속해서 11월부터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계속되고 있죠. 가격이 18,000달러까지 하락을 해도 공포탐욕 지수는 9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태어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 비트코인이 1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0.52% 상승한 86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56% 하락한 64만 3천 원대, 3위의 리플 XRP가 0.89% 상승한 66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위 테더를 보면 현재의 환율을 볼 수 있죠. 1083원,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62.7%로 계속해서 등락폭이 있지만 60% 이상의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